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오사무엘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목요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9% 넘는 상승세에 따른 긴축 우려감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코스피는 커플링 현상 보여주면서 장중에 낙폭 키워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자 반등세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0.23% 하락세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포인트를 또 중요 포인트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간밤에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어제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발표 때문에 또 계속해서 미증시를 살펴보면서 밤잠을 설치지 마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젯밤에 좀 변동성이 있었죠. 9시 반에 CPI 발표가 되면서 예측치가 8.8에서 9.0%였는데 9.1%로 발표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점차 상승하더니 약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은 억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근에 유가가 급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승했던 유가가 6월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됐을 수 있지만은 최근에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근원물 물가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 주식은 미래를 반영을 하죠. 미래에 대한 반영입니다. 현재 시점도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호재성, 작은 호재에도 좀 목말라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CPI 발표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부분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물가 지수와 금리 인상, 앞으로 금리 인상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죠. 미국에서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차트에 어떻게 녹아졌는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지금 200주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죠.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자고 안내를 드렸죠. 200주선의 이 저가 10565를 깨는지 아니면 12320을 터치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10565를 깨면은 이제 월봉상에서 지지받는 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12420을 터치한다 그러면 상승으로의 어느 정도의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악재 속에서 전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월봉을 보며 대응할 수 있겠죠. 월봉을 보게 되면 60월선이라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60월선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지받았던 그 자리죠. 그 자리까지 향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요. 확인하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죠. 아직 200주선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240주선을 좀 보자 그랬죠. 240주선을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240주선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 될 텐데 240주선을 회복하면 이제 안심 모드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저점을 깨면은 이제 월봉을 봤을 때 이제 120월선을 향해 가는 그림인데 120월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제 2200포인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서부터 불과 10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해도 하락이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낮출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의 향방을 가늠할 때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네, 삼성전자 주식은 코스피와 좀 다르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리드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240주선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내일까지 보시죠. 240주선을 하회하는 상황이지만 내일까지 58,600원을 회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월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60월선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는 좀 다르죠. 코스피는 이미 60월선을 깨고 120월선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삼성전자는 60월선을 지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내일 주봉에 마치는 그런 주봉 240주선 회복하면서 마감하는지 그리고 월 마감까지 60월선 지키는 것을 삼성전자 이 하나의 주식을 보면서 향방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월봉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고 했을 때의 이 상승 공간 조금 남은 이 상승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불과 10원에서 20원 사이입니다. 바로 여기를 빨리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 때 발생했던 이 1296원을 넘어섰는데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런 흐름이라면 코스피는 반대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반비례 흐름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 고점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는 전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이 부분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다이버전스죠.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사이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그런 점도 유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장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 함께 차트 분석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이 지수의 향방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까지 이번 주 기출을 주목해 가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습니다. 노란 톡방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입력한 뒤 전송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너는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주저 마시고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역시나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이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5종목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5위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의 탑5 5위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A스토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드라마 흥행이 장난 아닙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보면 비영업권 1위를 기록하면서 또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13%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7,8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꾸준한 상승세로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큰 폭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소속사 나무에터스 지분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군요.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머니트리는 NFT 관련 종목이죠. 작년도에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계속해서 주가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기다가 이번에 기사 회생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드라마, 착한 드라마라고 알려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참 활약이 대단하죠. 어제도 보셨나요? 네, 전 봤습니다. 본방사수했어요. 오늘도 보실 거죠? 네, 9시 반입니다. 예. 네. 우리가 이 드라마를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드라마가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만큼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이 K 컨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또 알려지게 될 텐데 넷플릭스에도 이제 10위권으로 진입했고 점차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의 흥행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심신이 지쳤죠. 우리가 코로나도 지쳤고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지친 상황에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힐링, 그런 치유를 얻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서 전 세계로 어느 정도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는 상황인데요. 그 3천억을 설명할 만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의 성장성이 더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데서의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대응하셔야겠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선이 강한 저항일까요? 120선이 강한 저항일까요, 앵커님? 121선이 훨씬 강한 그렇죠. 저항이죠. 그만큼 장기 이동 평균에 가까운 이 120선이 강한 저항이겠죠. 오늘은 121선을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죠. 제가 61선을 제가 약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저항을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120과 240일선 향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 회사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박은빈의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상승의 제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다음의 상승은 바로 여기 제가 표시한 자리, 이 표시한 자리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도주 5위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은빈 씨 소속사 이 나무 액터스의 지분을 15% 보유했다라는 사실 속에서 오늘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14%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조금 더 상승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4위 종목도 만나보실 시간이죠.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4위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오늘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호실적이 발표됐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이 발표 속에서 모멘텀이 있네요.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11%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76,900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는 79,800원까지 훌쩍 뛰어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좀 윗골이 달았지만 그래도 12% 넘는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2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이래요. 네. 분기에. 근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단한 실적이죠. 예, 대단한 실적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공매도로 때렸으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에코프로는 2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 그리고 1분기에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물론 영업이익이 좀 낮았지만은 그래도 1분기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년도도 내후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하락 추세를 넘어섰다는 것. 이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61선 약한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는 것.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차트만 봐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팔고 있을까요? 일단은 공매도로 겁을 주면서 하락으로 밀고 결국 개인의 좀 매물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뺏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너무나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 영업이익 3천억은 넘어서겠죠. 2분기만 1,700억이죠. 1분기도 500억이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추정은 훨씬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올해 4천억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내년도도 4천억인데 내후년은 5천억이죠. 5천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한 시가총액 5조는 넘어야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8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1순위로 이제 매수로 저울질 해야겠죠. 주가 지수는 제가 볼 때 이제 상승도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하락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그 하락의 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 있지만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하락 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공매도 타겟이 되는 이런 중대형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다지게 되죠. 그럴 때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을 1순위로 매수 시점을 보자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더 확인하는 작업이 됐을 때는 2차전지 바로 이런 종목을 1순위로 보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매수는 좀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점을 다질 때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에코프로였습니다. 2분기에 대단한 호실적을 걷어내면서 오늘자 상승 흐름 크게 가져간 종목인데요. 또 그만큼 공매도의 타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눌림목에 매수를 하시기를 권유해 주셨으니까요. 그 매수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종목 에코프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50입니다. 네, 접착제와 기타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이 마스크 관련주로 50이 작년에 좀 많이 주가가 뛰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자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역시나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마스크주가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넘는 상승세 4,000원, 현재 흐름 지나가고 있지만 장중에는 4,400원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었는 50, 현재 13% 상승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50의 상승 좀 반가운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급등을 했지만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저항대를 세 군데나 넘어서려는 시도하다가 좀 멈칫거리는 그런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0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작년이 마스크 판매도 잘 되고 또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로서 매출액이 1,700억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억 가까이 나왔죠. 올해도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688억으로 저평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 측면이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죠. 현재 우리나라 기업 전체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 상장사의 퍼가 지금 8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은 또 0.9밖에 안 되고요. 모든 기업을 다 청산을 해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측면인데 50은 과소평가의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상승을 예고하는 흐름이었죠. 쌍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저항대를 보게 되면 60과 120 그리고 240 이평선 저항, 일목균형 구름선 상단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여기 뭡니까 이게 뾰족 튀어나온데 뾰족 저항 맞습니다. 뾰족 저항. 결국은 이 뾰족 저항이라는 데서 아픔을 느꼈다는 것이죠. 위로 치고 가려다가 하고 멈칫거리는 자리가 바로 이 뾰족 저항입니다. 아픈 거죠. 뾰족 튀어났으니까요. 찔린 거죠. 찔려서 윗꼬리 달고 확 밀린 겁니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만 이런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뾰족이라는 저항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제가 처음 쓰는 표현인지도 모르지만 일목균형표의 이제 구름층에서 보이는 이 뾰족이라는 거 제가 힌트로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의 차트에서도 이런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보신다 그러면 이제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자리에 부딪히게 되면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아픈 것을 치료하는 시간,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50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으로서 오늘자 상승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쌍바닥을 잡으면서 바닥권을 잡는 흐름 보여줬고 오늘 거래량이 무려 5배 넘게 올라주면서 크게 뛰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대응을 권유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KT알파입니다. 네, KT그룹 계열의 종목인데요. KT그룹 계열의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오늘자 K 컨텐츠 성공에 대한 이 성과 기대감 속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5위 종목이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착한 드라마로 넷플릭스에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1% 넘는 상승세 KT 알파 6,340원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6,720원까지 올라가면서 장중에 더 큰 폭의 상승세 보였네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부진할 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개별 종목들. 예, 네.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컨텐츠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부진하게 되면 바로 이런 그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부각되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해서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보셨는데 이 K 드라마의 활성화 그리고 이 K 커머스 이 KT 알파는 K 쇼핑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오아시스라는 회사와 이제 합작사를 만들면서 오아시스의 몰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물론 K 드라마의 활성화 그리고 OTT로의 진출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KT 알파는 모의사가 KT죠. KT와 KT 알파 그리고 옆으로 이제 오아시스라는 회사와의 합작 그리고 오아시스 위는 지오소프트 이렇게 됐죠. KT 알파 그리고 옆으로 오아시스 위에 지오소프트 이러한 관계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KT 알파는 모의사 KT의 그런 지원 속에서 또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응할 자리가 다가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60과 120을 동시에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만큼 드라마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A-스토리도 강하고 갤럭시 머니터리도 강하고 이 종목도 좀 강합니다. 그런데 KT 알파의 상승은 좀 남았다라는 측면으로 봐야겠죠. 남았습니다. 이전에 볼 때는 구름층 위에서 이제 120선을 자리 잡으면서 120선을 부딪히고 밀렸죠. 근데 120선 한 번 부딪혔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로 부딪혔는데 이제 구름층 상단과 지금 역전이 됐죠. 리버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향해 가는 그림에 있어서 바로 지금 정확하게 표시를 해드릴 텐데 이 자리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림목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드라마의 힘에 따라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일변도의 상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발생하면 이 종목은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표시한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하니까요. 이 표시한 자리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KT 알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KT 알파, K 컨텐츠 성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상승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종목 어떤 것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실리콘2입니다. 네, 실리콘2 화장품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하는 업체인데요. 실리콘2 오늘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속에서 착시 효과 속에 오늘 상한가 기록한 건데요. 9주당 5주를 배당하는 이 무상증자를 결정했죠. 단행을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자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실리콘2를 1위로 한 종목, 이유가 뭘까요?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 이래로 계속 주가를 뺐거든요.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실적주거든요. 실적 저평가 종목인데 너무 하락을 했죠. 근데 참 착한 기업으로 제가 인정을 해주고 싶은 것은 주주 가치를 제고해 준 거죠. 무상증자를 해주면서. 네. 그리고 우리 회사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이 주주들을 배려한 그런 차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실리콘2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매출액이 껑충 뛰었습니다. 작년도에 1,300억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88억, 거의 1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53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죠. 1분기에도 23억, 올해도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531억이에요. 오늘 점상한가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특이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자리, 뾰족 저항이죠. 이 뾰족 저항을 의식해서 주가가 밀렸거든요. 이 윗꼬리 단 걸 보이실 텐데 윗꼬리 단 이것은 이 뾰족 저항을 의식해서 눌렸죠. 눌렸는데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나오면서 착시 효과죠. 주가가 싸 보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점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참고해야 되냐면 앞서서 점상한가를 기록했던 무상증자 관련해서 점상한가 기록했던 공구음원이나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시죠. 공구음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뭘 만났습니까? 장대 음봉을 만났죠. 윗꼬리단 장대 음봉. 그래서 실리콘투가 점상한가를 기록했으니 내일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승할 때에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승의 양봉을 그려줄 때 그때는 매도할 필요가 없죠. 왜 팝니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공구문이 보여줬던 것처럼 장대 음봉을 형성하는 윗꼬리단 음봉이 나타날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지금 수익권이라 그러면 상승을 좀 즐기시고 장대 음봉을 만나는 윗꼬리단 음봉을 만났을 때 매도하시면 좋은데 차트의 모습은 항아리형이죠. 그렇죠? 상장했을 때 이렇게 이후에 이제 최고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점이 6,900원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고 대응하셔야겠죠. 항아리형 차트를 만들 때 최고점을 만나면 거기가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윗꼬리단 음봉을 만들 때 그때 탈출하시면 된다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망의 1위는 실리콘2였는데요. 작년에 9월에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상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좀 빠지는 주가 흐름 보여줬는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단행한 점, 그리고 실적에 기반한 저평가된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들께서는 아직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좀 바라보시되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또는 또 윗꼬리를 다는 음봉이 형태가 나왔을 때 매도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전고점 최고가는 6,900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자 주도주 탑5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코너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민되는 네. 종목 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SKC. 네, 2차 전지 관련주 SKC 맞습니까?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죠. 네, 아까 저희 그 금액을 잘못 말해드렸는데요. 네, 20%에 15만 8천 원. 20% 15만 8천 원. 8천. 네, 네, 매수가라고 해주셨네요. 네네. 네, 현재 가격 12만 8,500원 지나가고 있네요.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SKC 참 좋은 종목 잘 사셨네요. 근데 자꾸 떨어지가 고민입니다.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아니, 좀 됐어요. 이게 원래는 비싼 가격 사가지고 추가 매수로 이게 내려난 겁니다. 아, 추가 매수하셔서 15만 네. 8천 원대까지 낮추셨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비중이 20%죠. 네네. 이 2차 전지 관련주인 SKC가 실적이 좋은 것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앞으로의 그 성장성, 방향성이 좀 궁금하시죠?
네네. 예, 그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 매수가 것도. 네네네. 네. 어제 이제 12만 2,500원을 오면서 이제 신저가 갱신을 했거든요. 네네. 네, 차트 좀 보실 줄 아시나요? 조금요. 차트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네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주봉 차트예요, 주봉. 네네. 주봉 차트인데요. 120주선입니다. 120주선. 이 120주선은 자그마치 2년하고도 3, 4개월, 2년 3, 4개월 정도의 주가 평균 자리예요. 그 자리에 왔단 말이죠. 물론 그 위에서 매수하셨던 것도 괜찮아요. 60주선 확인했을 때 이제 뭐 매수, 추가 매수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 공격을 같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20주선 자리니까 12만 8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 시청자님의 평균 단가 15만 8천 원대가 어느 자리냐면 굉장히 많은 매수 참여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매물대가 많은 자리요. 그러니까 15만 원대는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네네. 그러니까 15만 원 바로 그 이전에 보시면 이제 121선 자리가 14만 6천 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14만 5천 원부터 15만 원 사이에 매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14만 원대, 14만 원부터 14만 5천 원 사이로 낮추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에 14만 5천 원부터 15만 원 사이 이 자리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15만 8천 원 매수가만 고집하고 계시다가 또 매도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현재 단계는 현재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제가 표시한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네네. 중간중간 이 SKC에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들도 궁금하시죠? 네네. 그런 소식도 함께 들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소식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식 물어다가 안내를 드릴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KC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는데요. 평단가를 14만 원대로 좀 낮춰주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갈 여력이 보인다라고 해 주셨으니까요. 그 아래선까지 평단가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2068님께서 보내주신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상담입니다. 비중 7%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6만 9천 원. 네, 매수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5만 1천 원대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자 소폭의 상승세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6월 초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신작 게임 우마무스메 다운로드 100만이 돌파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앞으로 향후 실적이죠. 실적이 현재 시가총액 4조 원을 설명할 만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4천억 정도죠. 3년 평균의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이제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4조는 적정일 수도 있습니다. 적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주가 지수와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이 4조로 좀 높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바닥을 기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수급 상황에서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자, 기관은 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좀 담고 있죠. 지금 바닥을 좀 인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주가 수직 상승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닥 자리에서 누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보게 되면 단기적인 속성으로 치고 빠지죠. 치고 빠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100% 믿을 것은 못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상승의 상승의 전환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시장상이 어두울 때 바로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K 컨텐츠, 미디어, 영화, 그리고 이런 게임주들이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의 제한점이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바로 이 자리고요. 이 자리.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기준선과 61선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의 저항대를 확인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죠.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바로 61선을 뚫고 120선까지 직행하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신작 게임이 나와서 다운로드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또 다른 새로운 재료가 출원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차 저항 자리 바로 여기, 그다음에 눌림목 형성 후에 N차 패턴으로 2차 저항 자리. 2차 저항 자리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그런 흐름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차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2차는 바로 이 자리. 이 두 개의 자리, 정확한 자리 확인하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재료 출현이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분 크게 가져가지 마시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확한 2차까지의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정확한 매도 타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지고 계신 종목, 이 고민되신 종목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네, 현대바이오랜드 가지고 계신다고 해주셨고요. 비중과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18,600원에 20%입니다. 네, 18,600원에 20% 현대바이오랜드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을 살펴보니까 12,350원이고 오늘자 상승분이 좀 있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이 종목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개월? 3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네. 이 종목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이것은 화장품 그 원재료 해가지고 저도 저 TV를 좀 서울경제를 좀 적여봅니다. 근데 이정수 님께서 그때 한번 선정해 주시라고 샀는데 매수하고 나서는 그냥 오르지를 않고 계속 조금씩 흘러내렸어요. 네, 좋은 종목입니다. 전문가님이 좋은 식견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셨을 거예요. 네. 사실 매수 타점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18,000원대 매수 타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 지수가 밀리면서 하락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락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A, B, C로 이렇게 하락이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점차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5% 이상 상승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수급 상황에 보게 되면 외국인이 점차 담고 있어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또 화장품 관련된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때 이 회사가 이런 건강기능식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회사였거든요. 이제 현대로 이름이 바뀌었죠. 현대바이오랜드로 바뀌었는데 원래 SK 쪽에서 이제 현대로 바뀐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염증성 치료제를 갖고 있는 사이토카인, 이 사이토카인도 제공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 사이토카인이 때로는 코로나 치료제로도 각광을 받았던 그런 바로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바이오랜드는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도에 영업이익 100억인데요. 올해는 1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단순한 건강기능식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시고요. 자, 현대바이오랜드 이 종목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 매물이 있죠, 여기. 매수가 많이 되었던 자리가 이제 15,500원부터 16,000원 사이예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더 그 아래죠.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이 매물의 흔적, 그리고 매매의 흔적, 그 매매의 흔적이 오른쪽에서 약간 낮춰지면서 이렇게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오게 되면 매도 포인트를 잡으셔야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죠. 예, 지금 단계에서는 12,000원부터 12,5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이 자리, 이제 이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5,000원? 그렇죠. 15,000원 선인데 잘 보세요. 자, 고점을 기록했던 자리 두 개를 제가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해서 그어볼게요. 선을 쭉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이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15,000원 선.
짧게 보면은 14,500원부터 15,000원이니까 지금 단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14,500원부터 15,000원 사이 그 자리에 들어올 때 이제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네. 갑작스런 감사합니다. 급등이 나타나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뭔가 좀 네. 뭐 질병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임상으로 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실적을 기대하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노란 네. 톡방 열려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바이오랜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자리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평단가 14,000원대로 낮춰주셔서 매도 대응해 주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이 상담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6134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진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가는 27,0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60%로 꽤나 묵직하게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이진 현재 가격 11,2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7,600원 매수가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때 6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27,000원대 사셔서 현재 11,000원이니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이해가 되는 힘든 상황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아이진 기술력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또 당뇨 망막증 치료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 대상포진 백신 이런 연구에 참여하는 그런 회사인데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긍정적이죠. 121선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자리를 향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1선인데 왼편에 보면은 평평한 구름층 여기가 다 매물대거든요.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가 하향하는 241선과 만나는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이진 사실 저도 눌림목이 주어질 때 사고 싶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날개를 펴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1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신 차리시고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세요. 가급적이면 15,000원, 16,000원 이런 자리로 낮추시고요. 바로 241선 저항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올 때 한번 매도 대응하시고요. 이 자리 정확하게 확인하기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진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도 눌림목 때는 사고 싶은 종목이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끈기 있게 지금 추가 매수해 주셔서 평단가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낮춰주신 뒤 매도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1선이 매도 자리라고 하니까요. 그 정확한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로봇 관련주를 가져왔는데요. 네. 로봇주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바로 그 로봇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가정에 가장 많이 있는 로봇이 무엇일까요? 가정에 있다면 청소기가 많을 것 같고요. 식당이면 서빙 로봇이 많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정용 로봇입니다. 가정용 로봇인데 이 로봇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특히나 이제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물류를 옮기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로봇 팔처럼 해주는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이 있죠. 호텔에서 딜리버리 해주는 서비스 로봇이 있고 교육용 로봇이 있습니다. 코딩 관련된 그리고 가정용 로봇, 홈 서비스 로봇 이렇게 나눠져 있죠. 로봇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홈 서비스 로봇입니다. 네, 홈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지금 로봇 청소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또 홈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로봇 관련주 한 번쯤 더 오를 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히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 에브리봇입니다. 네, 에브리봇이 그렇게 좋은 종목일까요? 예, 좋은 종목이죠. 왜 좋은 종목이냐면 자, 로봇 관련주 여러 종목 있죠. 로봇 삼총사 알려드렸죠. 로보티즈, 로보스타 네. 이렇게 알려드렸고 또 RS 오토메이션 또 SPG도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죠. 제가 네. 추천드렸던 감속기 관련해서. 근데 에브리봇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회사가 로봇 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아놨어요. 유보율도 높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느 분야에 연구 개발하는지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자 에브리봇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계속 기었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실적을 보시면요. 너무 좋아요. 실적을 보시면 다른 로봇주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죠. 자, 로봇주 한번 다 살펴보세요. 영업이익 100억 넘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 향후에 대한 기대감, 로봇주로 편입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도 많은데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100억의 영업이익에서 이제 170억으로 꽁충 뛰죠. 내후년에 영업이익 170억이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추정 영업이긴 하지만 가정용 로봇 청소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영업이익을 쌓아놨고요. 그리고 유보율이 어느 정도냐면 유보율이 무려 1,800%, 거의 2,000%에 가깝습니다. 부채는 낮죠. 부채는 30%. 부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은 정말 재무 성장성이 기대되는 바로 그런 종목인데 이 쌓아놓은 유보율을 어디다 쓰겠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로봇 청소기 외에 가정용 홈 서비스를 하는 다른 분야로 개발을 해서 또 홈 서비스 또는 딜리버리 서비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기준봉을 만들었죠. 기준봉을 만들고 눌림목이 형성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기준봉을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늘리고 나서 이틀, 3일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된다. 바로 눌림목 형성될 때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죠. 근데 지금 단계는 확인 단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가운데서의 매수 타점을 잡는 거죠. 주봉을 보면 어때요? 120주선 지지를 받고 돌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170억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1,700억입니다. 로봇의 성장성, 재무 안정성 그리고 120주선의 지지, 이런 기술적인 맥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이 매수 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에브리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통의 로봇주 하면은 영업이익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에브리봇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되는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에브리봇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일까요? 작년 초일까요? 16만 원까지 갔던 작년 초네요. 16만 원까지 갔던 이 종목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도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매수가는 지금 좋겠지만 예, 무상증자 때문에 이제 그 네. 가격 이제 아니고 이제 54,000원이죠. 그랬군요. 54,000원이군요. 54,000원이 고점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제한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주봉에서 봤을 때는 120주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타나는데 목표는 여기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로 설정하고 그다음 일봉과 주봉을 같이 봐야 되겠죠. 일봉을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여기 그리고 2차는 바로 여기 그리고 주봉이 아까 그렸던 그 자리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29,300원 형성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매수의 타점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에브리봇의 목표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리 바로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현재 자리 29,300원 꼭 기억해 주시고 매수해 주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에브리봇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을 꼭 눌러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오후 지금 이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